세상은 돈과 사람, 이 두 가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결국 성공하게 되죠. 길거리를 가득 메운 성공한 사업가들, 유명 인플루언서들, 그리고 부자들은 어떻게 이 두 가지를 활용했을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돈과 사람을 제대로 다루는 방법을 알면 인생이 훨씬 쉬워집니다. 오늘은 돈을 벌고 사람을 얻고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에 대해 쉽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결국 성공하게 되죠. 혹시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지만 잘 안되거나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어려운가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돈과 사람을 제대로 다루는 방법을 알면 인생이 훨씬 쉬워집니다. 오늘은 돈을 벌고 사람을 얻고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에 대해 쉽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돈을 쫓지 말고 돈이 따라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돈을 쫓지 않습니다. 대신 돈이 스스로 찾아오게 만들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돈이 따라오게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만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다르게 접근합니다.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 워런 버핏 같은 유명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돈을 벌려면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좋은 제품을 만들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했고, 워런 버핏은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라고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큰 문제를 해결하면 큰 돈이 따라온다 라고 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자신만의 강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강점을 활용해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디자인을 잘하고 누군가는 사람을 잘 설득하고 누군가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속도가 빠를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절대 혼자 성공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가야 더 멀리 갈 수 있으니까요. 제프 베이조스는 최고의 인재들과 함께 아마존을 만들었고, 오프라 윈프리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방송계를 장악했습니다. 손정희는 뛰어난 사람을 알아보는 눈 덕분에 세계적인 투자자가 됐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남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먼저 베푸는 사람이 되세요. 남을 도우면 결국 더 큰 도움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이 사람을 이용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돕고 함께 성장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을 점검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만약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다면 먼저 새로운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세요. 예를 들어 관심 있는 분야의 모임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좋은 멘토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멘토는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의 간견을 듣거나 직접 연락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수준이 곧 여러분의 수준이 됩니다. 만약 부정적인 사람들 사이에 있다면 더 나은 환경을 찾아야 합니다. 좋은 팀이 있으면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돈과 사람,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경쟁에서 승리합니다. 돈을 목표로 삼기보다 가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혼자 가려 하지 말고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고 나만의 방식으로 접근하며 강한 멘탈을 유지해야 합니다. 결국 이기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니까요. 오늘부터 어떤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보세요. 결국 승자는 행동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다수가 선택한 길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역사를 보면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았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수의 의견이 세상을 바꾸고 혁신을 만들어낸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다수의 의견에 휩쓸려 선택한 적이 있나요? 혹시 내 생각이 맞다고 믿지만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포기한 적은 없나요? 오늘은 다수의 의견이 항상 정답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소수의 의견이 가진 힘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의견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지구가 평평하다는 생각이 당연한 진리였습니다. 하지만 한 소수의 사람들이 지구가 둥글다는 주장을 했고 결국 그들이 옳았습니다. 과학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권, 평등, 새로운 기술들 모두 처음에는 소수의 의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흑인 인권을 외칠 때 다수는 그의 의견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생각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결국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다수가 믿는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수의 의견이 가진 힘은 대단합니다. 대부분의 혁신은 소수의 의견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처음 만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버튼 없는 핸드폰이 성공할 리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생각을 밀어붙였고 결국 스마트폰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또한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받을 때까지 한국 영화가 세계에서 인정받을 거라고 믿은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봉준호 감독은 끝까지 자신의 스타일을 고집했고 결국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소수의 의견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세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다수의 의견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첫째, 비판적 사고를 기르세요.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할 때 이게 정말 맞을까? 라고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지세요. 단순히 뉴스나 인터넷에서 본 정보를 그대로 믿지 말고 여러 가지 관점을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용기를 가지세요.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다수의 의견에 따르지 않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거나 심지어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이 믿는 바가 있다면 용기를 내서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 작은 성공을 쌓아가세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도전들을 성공적으로 해내면서 자신감을 쌓으면 점점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수의 의견이 옳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다수의 의견이 틀렸던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소수의 의견이 혁신을 만들고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갈 것인가요? 아니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것인가요? 여러분이 믿는 것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은 소수일지라도 언젠가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언제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창의력은 특별한 사람들만 가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창의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지속성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하나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서 포기한 적은 없나요? 오늘은 창의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속성이 어떻게 창의력을 만드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의력은 번뜩이는 영감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창의적인 사람들은 영감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천재 화가로 알려진 피카소는 평생 5만 점이 넘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작품은 몇 개나 될까요? 그의 창의력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그림을 그리고 연구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에디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나는 실패한 게 아니다. 나는 되지 않는 만 가지 방법을 발견한 것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 번의 영감으로 전구를 발명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창의력은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창의력을 키우고 싶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꾸준히 생각하고, 꾸준히 시도하고, 꾸준히 실패해보는 것이죠. 유명 작가 스티븐 킹은 하루도 빠짐없이 글을 씁니다. 심지어 몸이 아플 때도 최소 2,000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소설을 천재적인 작품이라고 하지만 그의 창의력은 매일 글을 쓰는 습관에서 나왔습니다. 아이디어는 한 번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또 고민할 때 비로소 창의적인 해결책이 나옵니다. 즉, 창의력이란 지속적인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그렇다면 지속성을 가지고 창의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작은 시도를 하세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실험에서 시작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둘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아이디어를 내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창의력은 수많은 실패 속에서 탄생합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세요. 셋째, 다양한 경험을 하세요. 창의적인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다른 분야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책을 읽고 여행을 가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고의 폭을 넓혀보세요.
창의력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꾸준히 도전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는 과정에서 창의력은 점점 자라납니다. 여러분은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 싶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작은 실험을 시작해보세요. 하루 10분이라도 새로운 생각을 정리하고 두려움 없이 시도해보세요. 창의력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만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도박. 듣기만 해도 위험하고 불확실한 느낌이 들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생 자체가 하나의 도박 아닐까요?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합니다. 어떤 학교에 갈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매일같이 인생이라는 도박판 위에서 베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박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인생을 최고의 도박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와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도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베팅할 것인가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신중한 선택이 필요할 때가 있고 과감하게 승부를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중요한 순간에 큰 베팅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만들기 위해 가진 전 재산을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세상을 바꾼 기업가가 되었죠. 만약 그가 안전한 길만 선택했다면 지금의 그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순간이 옵니다. 안정적인 길을 갈 것인지, 새로운 도전에 베팅할 것인지. 중요한 건 승부를 걸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박에서 무조건 크게 걸면 이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하는 도박사는 철저히 계산하고 승산이 있을 때만 베팅을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과 무모한 선택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도 배울 것이 있다면 도전하는 것이 가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분석 없이 무작정 뛰어드는 것은 위험한 도박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대학을 중퇴했지만 그냥 그만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았고 디자인과 기술을 공부하며 기회를 노렸습니다. 결국 그는 애플을 창조하며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과감한 선택을 할 때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인지 분석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똑똑한 도박을 해야 승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도박에서 모든 사람이 항상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자는 한 번의 패배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다음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J.K. 롤링은 해리포터 원고가 12번이나 출판사에서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고 결국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몇 번의 실패에 좌절했다면 해리포터는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중요한 건 실패에서 배우고 다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승리의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도박에서 좋은 패를 받을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운을 완벽히 통제할 수는 없지만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준비입니다. 마이클 조던은 농구 천재로 불리지만 그는 누구보다 많은 연습을 했습니다.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매일 연습하고 또 연습한다. 그의 말처럼 성공은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세요. 공부하고 경험하고 연습하는 것이 곧 여러분이 가진 최고의 패를 만드는 길입니다. 인생은 도박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운에 맡기는 도박이 아니라 전략과 노력으로 승률을 높이는 도박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베팅할 줄 알고 무모한 도박을 피하며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도박에서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는 선택이 미래를 만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된 도전을 하세요. 인생에서 최고의 패를 만들어가는 것은 결국 여러분 자신입니다. 실력을 키우고 싶으신가요? 실력이 있는 사람이 결국 세상을 움직이고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그런데 실력이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은 오랜 시간 단련하고 실패를 견디고 끊임없이 정진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은 실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실력을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빠른 성공에 집착합니다. 단기간에 엄청난 성과를 내고 싶은 마음이 들죠. 하지만 진짜 실력은 단기간에 쌓이지 않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기다리듯 실력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운동선수는 하루아침에 강해지지 않고 예술가는 몇 년간 연습해야 걸작을 만듭니다. 정도의 길이란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걷는 것입니다. 당장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꾸준히 그리고 올바르게 쌓아간다면 결국 실력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처음엔 초보자입니다. 하지만 실력을 키우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꾸준함에 있습니다. 매일 1%라도 성장하기,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기, 비교가 아니라 어제의 나와 경쟁하기, 이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1%의 성장이 1년이 지나면 37배가 되고 10년이 지나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실력을 쌓는 과정에서 실패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실력을 키울 수 없습니다. 실패는 우리에게 부족한 점을 알려주고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 가르쳐줍니다. 실수 없이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느냐 아니면 포기하느냐입니다. 실패를 하면 기록하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석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작은 성공을 경험하라. 작은 목표를 달성하며 자신감을 키우세요. 실력을 쌓을수록 실패의 가치는 커진다. 실패가 클수록 배움도 큽니다. 실력을 갖춘 사람은 자신만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칙은 곧 정도입니다. 정직하게 배우기. 쉬운 길을 찾기보다 정석대로 익히세요. 기본기를 탄탄히 하기. 기본기가 강한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자만하지 않기. 언제나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멘토를 찾기. 좋은 멘토는 실력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길을 찾아가려는 사람은 언젠가 벽에 부딪히지만 정도의 길을 걷는 사람은 끝까지 나아갑니다. 실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력을 쌓아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당장은 느리더라도 올바른 길을 걷는다면 언젠가는 진짜 실력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가보세요.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힘을 주면 더 잘할 것 같아서 잔뜩 긴장했는데 오히려 결과가 엉망이었던 적. 운동을 할 때, 일을 할 때, 심지어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빼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힘을 빼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힘을 빼야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노력은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힘을 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예를 들어 야구 선수가 배트를 휘두를 때 온몸에 힘을 잔뜩 주면 스윙이 둔해지고 속도가 느려집니다. 피아니스트가 손에 힘을 꽉 주면 연주가 부드럽지 않고 딱딱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할 때도 긴장하고 힘을 주면 창의력이 떨어지고 실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무엇을 하든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운동선수들은 흔히 힘을 빼야 한다는 조언을 듣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힘을 뺀다는 것은 몸을 최적의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격투기 선수는 힘을 빼야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골프 선수는 힘을 빼야 공이 멀리 똑바로 날아갑니다. 가수는 목에 힘을 빼야 더 좋은 소리를 냅니다. 이처럼 진짜 실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힘을 뺄 줄 압니다. 힘을 빼는 것이 곧 숙련도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힘을 뺄 수 있을까요? 호흡을 조절하라. 긴장될 때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호흡이 안정되면 몸과 마음도 안정됩니다. 작은 동작부터 시작하라. 큰 힘을 주지 않고 가볍게 시도해보세요. 점점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힘이 빠집니다. 최대한 편하게 해라. 잘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세요. 오히려 편하게 접근할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흐름을 믿어라. 계획하고 노력한 만큼 했다면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힘을 뺄수록 더 좋은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힘을 빼는 것은 단순히 순간적인 기술이 아닙니다. 인생 전체를 바라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조급하게 달리면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초반부터 전력을 다해 달리는 마라토너는 결승선까지 가지 못합니다. 대신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힘을 적절히 조절해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힘을 주면 번아웃이 오고 스트레스가 쌓여 오히려 성과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힘을 빼고 꾸준히 하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힘을 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실력입니다.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너무 힘을 주고 있지 않나요? 운동이든 일이든 인생이든 힘을 빼보세요. 그러면 진짜 실력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정보를 접합니다. SNS, 뉴스, 유튜브, 친구들과의 대화까지 하루 종일 수많은 소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진짜 가치 있는 정보는 얼마나 될까요? 사실 대부분은 소음일 뿐입니다. 오늘은 소음 속에서 중요한 것만 골라내는 법, 그리고 쓸데없는 정보에서 벗어나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정보를 얻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책을 찾아 읽거나 전문가를 직접 만나야 했죠. 하지만 지금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엄청난 정보가 쏟아집니다. 문제는 그 중에서 진짜 유용한 정보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SNS에서 본 자극적인 뉴스, 사실일까요? 누군가가 성공했다는 이야기, 나에게 도움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트렌드, 정말 가치 있을까요? 대부분은 그저 소음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보의 양이 아니라 정보의 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소음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필터링하는 법을 배워라. 모든 정보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내게 도움이 되는지,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인지 먼저 생각하세요. 핵심만 남겨라. 불필요한 정보는 버리고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는 습관을 들이세요. 예를 들어 SNS에서 떠도는 소문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유행하는 트렌드에 휩쓸리기보다는 본질적인 원리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목표를 이루려면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변에 소음이 많으면 집중이 흐트러집니다. 핸드폰 알림을 줄여라. 불필요한 알림이 많을수록 정신이 산만해집니다. 필요한 정보만 소비하라. 하루 종일 뉴스를 본다고 해서 더 똑똑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만의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라. 깊이 있는 사고를 하려면 조용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소음을 피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들은 남들이 떠들어대는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이 집중해야 할 것에만 몰두합니다. 위대한 예술가들은 트렌드를 따르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길을 갑니다. 뛰어난 사업가들은 유행을 좇기보다 본질적인 가치를 만듭니다. 진정한 리더들은 주변의 잡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소음이 아니라 핵심입니다. 우리가 듣는 이야기 중에 정말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둘러싼 정보들 중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몇 개나 될까요? 불필요한 소음에 휘둘리지 말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세요. 쓸데없는 정보에서 벗어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소음에서 벗어나 본질에 집중할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는 종종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볼 수 있었고 믿음이 현실을 바꿨습니다. 오늘은 믿음이 어떻게 인생을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믿는 것이 보이는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든 위대한 성취의 시작은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세상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것, 어둠을 밝히는 것, 전 세계 사람들과 즉시 소통하는 것. 하지만 누군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었고 그 믿음이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을 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믿음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이 차이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라이트 형제는 하늘을 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기에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등이 가능하다고 믿었기에 수천 번의 실패 끝에 전구를 발명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기에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현실을 바꾸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믿습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 이미 이루어진 결과를 본 후에야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꾸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아직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믿었고 자신의 믿음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주변에서 그건 불가능해 라고 말했던 일이 결국 이루어진 적이 있지 않나요? 누군가는 말도 안 되라며 손을 내저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세상에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경우 말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것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는다면 보지 못했던 길이 보이고 보이지 않던 가능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믿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현실에 안주하시겠습니까? 나는 성공할 수 있을까? 스스로 믿는다면 방법은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믿고 움직인다면 기회는 스스로 찾아옵니다. 이 목표는 너무 어려워. 포기하지 않고 믿는다면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 자신을 믿고 자신의 미래를 믿으세요. 그러면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저절로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마음속으로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행동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질 때 단순히 할 수 있다고 믿기만 하면 이루어질까요? 아니죠.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증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작은 실천이 쌓여야 변화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것을 믿는다면 그는 매일 훈련해야 합니다. 작가가 베스트셀러를 쓰겠다고 믿는다면 그는 매일 글을 써야 합니다.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현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다면 오늘 어떤 실천을 할 것인지 고민해보세요. 믿음은 행동을 통해 현실이 됩니다. 확신을 가져라. 남들이 뭐라고 해도 스스로를 믿으세요. 행동하라. 믿는 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매일 작은 실천을 하세요. 주변을 바꿔라. 당신의 믿음을 지지해줄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왜 시작했는지를 떠올리세요. 당신이 진심으로 어떤 것을 믿는다면 세상은 그 믿음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믿는다면 당신의 태도와 행동이 달라지고 그 변화가 결국 현실을 바꿉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들의 열정과 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면서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오고 예상치 못한 가능성이 열리기도 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며 당신이 스스로에게 가지는 약속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믿고 계신가요? 나는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묻고 믿어보세요. 믿는 순간부터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의심하지 마세요. 믿는다면 해결책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일까? 당신이 믿으면 세상도 그렇게 봅니다. 믿음이 곧 당신의 모습이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가능성을 먼저 믿고 그 믿음을 현실로 만들어갑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처음부터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였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원했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면 먼저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막막해 보일 수 있지만 믿는 순간부터 작은 실마리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회가 찾아오고 해결책이 떠오르며 주변 환경까지 달라지기 시작하죠. 오늘부터 여러분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이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가능성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며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믿고 계신가요?
우리는 끊임없이 정보를 소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개의 뉴스가 쏟아지고 SNS 속 수많은 사람이 각자의 의견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정보를 접한다고 해서 우리가 더 지혜로워지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통찰력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통찰력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통찰력이 풍부한 지식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많이 읽고 많은 것을 배우면 자연스럽게 통찰력이 생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역사를 돌아보면 가장 위대한 사상가들은 책만 읽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깊은 고민을 하며 세상과 스스로를 끝없이 질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뉴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지만 뉴턴은 그 현상에 대해 혼자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만유인력의 법칙이 탄생했죠. 부처,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지만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세상을 떠나 고독한 명상을 했습니다. 니체, 도서관에서만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홀로 깊은 사색을 하며 인간과 철학을 탐구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고독 속에서 깊은 생각을 하며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혼자 있는 시간을 불편해합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허전하고 SNS를 보지 않으면 세상과 단절되는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고독을 피하는 순간 우리는 깊이 사고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당신은 하루에 얼마만큼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언제 마지막으로 조용한 곳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나요? 통찰력은 단순한 정보의 축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혼자 깊이 고민하는 과정에서 생겨납니다. 스티브 잡스, 고독 속에서 진짜 창의성이 나온다. 그는 명상을 하며 깊은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인슈타인, 나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오래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이다. 그는 혼자만의 사색을 통해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진정한 통찰력은 남들이 하지 않는 깊은 고민을 했을 때 얻을 수 있습니다. 통찰력을 기르는 것은 단순한 지식 습득과 다릅니다. 고독을 받아들여라. 혼자 있는 시간을 불편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스스로 질문하라.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왜 그럴까?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를 생각하세요. 생각을 정리하라. 일기를 쓰거나 산책을 하면서 머릿속을 정리하세요. 깊이 파고들어라. 단순히 남들이 말하는 것을 듣지 말고 스스로 연구하고 고민하세요. 통찰력은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이 고민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통찰력은 지식을 단순히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곱씹고 사유하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진짜 깊이 고민하고 있는가? 나는 고독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본질을 보려 하고 있는가? 혼자서 고민하는 시간, 깊이 생각하는 시간, 그 순간들이 쌓일 때 당신은 남들과 다른 통찰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에 휩쓸릴 것인가? 아니면 고독 속에서 진짜 지혜를 찾을 것인가? 당신이 스스로에게 답을 찾는 그 순간 통찰력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식일까요? 재능일까요? 아니면 운일까요? 물론 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요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기질, 그리고 그것을 지탱하는 용기입니다. 기질이란 단순한 성격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태도, 철학, 그리고 삶을 대하는 방식이 모두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러나 기질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빛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기질을 드러낼 용기가 없다면 그것은 단순한 가능성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질과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생각해 보려 합니다. 기질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성격과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천성과 같은 개념일까요? 기질은 그 사람을 이루는 본질입니다. 기질이 강한 사람들은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색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는 신념으로 행동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예술적 감각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모든 예술가가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논리적 사고가 탁월합니다. 하지만 모든 논리적인 사람이 위대한 사상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질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질을 세상에 내보이고 활용할 용기가 있어야만 합니다. 기질은 중요하지만 단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질은 용기가 없으면 무의미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질을 가졌더라도 자신을 표현할 용기가 없다면 그것은 단순한 가능성에 불과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그 재능을 드러낼 결단과 행동입니다.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모르는 차에 사라지는 기질이 될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한때 위대한 가능성을 가졌지만 결국 조용히 사라져간 사람들. 그들에게는 기질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기질을 믿고 밀어붙일 용기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단순히 기질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질을 용기로 밀어붙인 사람들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질을 가졌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너무 급진적이었고 동료들조차 그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밀어붙여 결국 세상을 바꿨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와 우주산업에 도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불가능하다. 돈 낭비다. 망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신념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해밍웨이는 글을 쓸 때마다 세상과 싸웠습니다. 그는 기존의 문학 스타일을 따르지 않았고 자신만의 거친 문체를 고집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면받았지만 결국 그는 문학사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자신의 기질을 행동으로 옮길 용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질을 실천할 용기가 있습니까? 세상은 개성이 있는 사람, 자신만의 색을 가진 사람을 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기질을 감추고 삽니다. 왜일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패하면 어쩌지? 남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지금도 먹고 살기 바쁜데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기질을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평범한 삶 속에서 자신의 본질을 잃어갑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기질이 있어도 세상에 드러낼 용기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용기가 있어야만 기질이 진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당신답게 살기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색깔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용기를 낸다면 세상은 당신의 기질을 인정할 것입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기질을 가졌지만 행동하지 않는 사람으로 남을 것입니까? 아니면 용기를 내고 자신의 기질을 세상에 보여줄 것입니까? 이제 당신은 알았습니다. 기질은 중요하지만 용기가 없다면 무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스스로를 인정하세요. 당신이 가진 기질을 부정하지 마세요. 남들과 다르다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당신만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세요. 완벽한 준비는 없습니다. 완벽해지기를 기다리다가 영영 아무것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시도라도 시작하세요. 세 번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실패했습니다. 실패는 기질을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당신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기질은 용기가 없다면 무의미합니다. 당신이 가진 기질을 증명할 용기를 가지세요. 당신의 기질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단, 용기를 낸다면. 지금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